그래프를 공부한 뒤로 꽤 멀리까지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프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형태를 살펴보았고, 스패닝 트리라고 얘기하는 신장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방향 그래프에서 순서를 확인하는 위상 정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래프에 관한 개념과 이론이 굉장히 다양해서 알아야 할 알고리즘과 선행되어야 할 지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SCC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대충 예고를 드리자면 이건 방향 그래프에서 왕복이 가능한 집합을 찾아내는, 사이클을 찾아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시를 드리면 어떤 도시 맵을 주고서 여기서 서로 왕복할 수 있는 도시의 집합을 구하시오. 같은 문제를 풀 수도 있죠. 조금 더 실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스프링 백엔드 프로그래머 기준으로 어떤 서비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다른 서비스들끼리 의존한다. 서비스 의존도 같은 거를 SCC로 간결합 형태를 찾아볼 수도 있겠죠. 이 얘기는 이 강의 마지막 정리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SCC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SCC입니다. 영어로는 Strongly Connected Component, 즉 강한 연결 요소라고 하죠. 방향 그래프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쉽게 말하면 서로 왕복 가능한 정점들의 묶음이죠. 만약 방향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볼게요. 이거 보시면 1에서 2 가고 2에서 3 가고 3에서 1 갈 수 있죠. 서로 간에 왕복이 가능하죠. 직접 간선이 양방향이라는 뜻이 아니라 경로를 따라서 서로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1, 2, 3 이거는 하나의 SCC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기서 3에서 1로 향하는 방향이 없으면 이 SCC가 성립이 될까요? 성립이 되지 않겠죠. 왜냐면 3에서 1로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SCC는 단순히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서로 갈 수 있다가 조건이에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정점 U와 V가 있는데 이게 같은 SCC에 있으려면 U가 V로 갈 수 있어야 되고 V가 U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존재하고 성립해야 돼요. 즉 U에서 V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고 동시에 V에서 U로 가는 경로도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SCC가 1, 2, 3 각각 따로따로 존재해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정점 하나만 있어도 SCC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길이 0인 경로를 통해 도달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방향 그래프에서는 반드시 SCC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최악의 경우 정점 V개가 SCC도 V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럼 예시 그래프를 보고 SC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SCC 구하기. 간단한 예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방향 그래프를 보시면 사이클이 무지막지하게 많죠? 이게 그냥 눈으로 봤을 때 SCC를 한번 구해볼까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로 나눠도 되지 않나?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다만 SCC의 중요한 개념이 여기 나오는데요. SCC는 서로 왕복 가능한 정점들을 묶되 더 이상 다른 정점을 추가할 수 없는 최대 범위의 집합으로 묶어요. 즉 SCC 내부에는 여러 개의 사이클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의 SCC 안에는 여러 사이클이 서로 겹쳐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사이클의 개수가 아니라 SCC 내부의 모든 정점이 서로 도달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A와 B로 나뉘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 그래프 정점 2개처럼 압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었으니까 여기는 방향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걸 보통 SCC 압축이라고 해요. 각 SCC를 하나의 정점으로 압축하고 SCC 내부의 간선은 제거한 뒤 서로 다른 SCC 사이클을 연결하는 간선만 남기죠. 이렇게 만든 그래프를 컨덴세이션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드시 대그가 되죠. 대그 기억하시죠? 즉 사이클이 없는 방향 그래프죠. 그럼 위상 정렬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만약 SCC를 구해서 압축 그래프를 표현했는데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럼 SCC를 잘못 구한 거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SCC를 지금 눈으로 구했는데 컴퓨터로 구현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은 예시 그래프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짠! 그냥 봐도 복잡하죠?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SCC가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SCC는 총 4개인데요. 한번 멈춰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맞는지. 그래서 이걸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할 수 있는지 우리는 2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코사라주 알고리즘과 타잔 알고리즘입니다. 세 번째, 코사라주 알고리즘. 코사라주는 SCC를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이죠. 핵심은 DFS 기반 전체 탐색을 2차례 수행해요. 그리고 중간에 그래프의 모든 간선 방향을 뒤집어버려요. 과정은 크게 3단계입니다.
자, 순서는 첫 번째 원본 그래프에서 DFS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든 간선을 뒤집어요. 역방향 그래프로요. 세 번째는 DFS의 종류 순서의 역순으로 다시 DFS를 돌려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시거나 다른 유튜브의 강의를 찾아봐도 많이 좀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AI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셔도 동작 방식이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 이 코사라주가 동작하는 방식에 시각화 자료가 많지 않아서죠. 그래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 것도 사실 많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그럼 직접 예시 그래프를 통해 동작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과정에 보이듯이 준비물은 두 가지가 더 필요해요. 바로 스택과 역방향 그래프죠. 자, 보시면 정방향 그래프와 역방향 그래프를 준비했고요. 스택을 담을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DFS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DFS는 어떤 정점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진행하고 미정점 방문은 추가로 더 DFS를 돌려가지고 스택에 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자, 그럼 저는 A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A부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보자. H부터. A, H, D, B, E, C, G까지 돌았죠? 그럼 거꾸로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G, C, E, B. 제가 D가 썼죠? D, H. 근데 A에서 다른 데 또 갈 수가 있잖아. I까지 갈 수 있잖아. I까지 쌓아줘야지. 그 다음에 A 쌓고. 안 쌓은 거 지금 F 하나 있죠? F는 나중에 그냥 DFS 돌렸다고 하면은 다른 데 이제 다 방문했으니까 F 하나가 쌓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스택에. 그럼 이제 이거를 거꾸로 꺼내가지고 꺼낸 거부터 역방향 그래프에서 DFS를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정방향 그래프에서도 우선은 F는 따로 돌았단 말이에요. 이 F는 여기 정방향 그래프에서도 따로 돌았기 때문에 하나의 SCC로 빼주시면 됩니다. F는. 이미 나온 거예요. 이 밑에 거에 대한 정점들은 하나의 DFS로 모두 돌았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F는 혼자 돌았기 때문에 혼자인 거예요. 자, 그럼 A부터 돌리면 될 것 같아요. A부터 역방향 그래프에서 한번 DFS를 돌려보죠. 자,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F인데 F는 이미 빠졌으니까 F는 이제 방문 정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A부터 도는데 갈 수 있는 게 D랑 H밖에 없죠. H와 D와 A는 하나의 SCC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돈 거야. 얘는 이제 보면 안 돼요. 왜냐면 SCC에 넣기 때문에 그 다음 I를 탐색할 건데 I에서 H랑 D는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정점 방문에, 그러니까 방문 배열에 담아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배열을 보시면 I에서 지금 갈 때 A는 이미 탐색을 했으니까 I도 하나의 SCC가 돼버린 거죠. I에서 더 이상 방문할 곳이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볼까요? B를 보시게 되면 B에서 G, C, E까지 탐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방문 배열에 있으니까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E, C, G, B는 하나의 SCC가 되죠. 하나만 보면 좀 정이 없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서부터 탐색해 볼까요? 여기서 F에서부터 한번 탐색해 보자. F에서 I로 먼저 탐색해 보자. I로 가게 되면은 F에서 I로 갔다가 C 갔다가 G, B, E 이렇게가 있죠. 그럼 E부터 쌓이겠지. E, B, G, C, I, F가 가는데 F가 바로 안 가겠죠. A로 가겠죠. A, G, A, H, D, D, H, A, F 이렇게 쌓이겠죠. 그럼 자, 이번에는 DFS로 하나를 다 탐색했어요. 이번에는 따로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F부터 역방향 그래프에서 DFS를 다시 돌려봐 주시면 되는데, 자, 돌리려고 보니까 F는 혼자 고립돼 있죠. F는 하나의 SCC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A 돌려야 되죠. A 돌리면 A는 이렇게밖에 못 가지. H, D, A가 하나의 SCC가 되고 얘랑 얘는 이렇게 빠졌지. 자, 그다음에 I를 돌려야 되는데 I를 보시게 되면은 F랑 A는 이미 방문했고 다른 데 갈 수 없으니까 I도 하나의 SCC로 빠집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제 C, G, B가 남았는데 C 돌리면은 G, B, E, C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 글씨 개판이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DFS를 돌려도 똑같이 쌓인 거 그대로 역방향 그래프에서 DFS를 돌려주면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직접 보시니까 조금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다음 알고리즘인 타잔 알고리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타잔 알고리즘. 코사라즈 알고리즘은 두 번의 DFS와 역방향 그래프를 응용했다면 이 타잔 알고리즘은 역방향 그래프 없이 전체 그래프에 대한 한 차례의 DFS 탐색 과정에서 SCC를 찾아냅니다. 얼핏 보면 타잔이 간단해 보이지만 구현에서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에요. 다만 과정을 좀 보시게 되면 이해는 빨리 되실 거라 생각해요. 이 타잔 알고리즘의 과정은 따로 적어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 타잔의 핵심 아이디어는 DFS를 하면서 각 정점의 아래 두 값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id는 DFS를 돌리면서 V가 처음 방문된 순서를 기입할 거고요. row는 현재 DFS, SCC 후보 중 V가 도달 가능한 가장 이른 방문 순서를 기입할 거예요. DFS를 진행하면서 각 정점의 방문 순서를 부여하고 현재 정점에서 아직 같은 SCC 후보로 남아있는 더 먼저 방문한 정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정보를 이용해 로우 값을 갱신하죠. 돌아갈 수 있는 정점을 보고 로우 값이 현재 정점의 ID 값보다 적으면 갱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묶인 로우가 하나의 SCC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로 설명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바로 동작 방식을 확인해 보시죠. 이것도 DFS를 어디서부터 출발해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정보를 기입할 곳을 적어두셔야 돼요, 미리. 이처럼 아이디와 로우 값을 저장할 공간을 만들어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F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죠. F는 처음에 F를 방문했으니까 1로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방문할게요. A 2가 되고, 그 다음에 H로 갈까요? H 3 되고, D가 4 되고, B가 5 되고, E가 6 되고, C가 7 되고, G가 8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F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자, G에서 이제 돌아가야 돼요. G에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G에서 B까지 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방문 배열이 있겠지만 도달 가능한 가장 이른 방문 순서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G에서 B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로우 값을 이제 갱신해줘야 되는데 로우 값을 여기 G에서는 B인 ID 값을 채워넣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C를 봤을 때 C로 돌아왔잖아. C로 돌아왔을 때 전의 값이 로우 값이 5였기 때문에 C도 5로 채워주고 E도 5로 채워주고 B는 그냥 5이고 본인이 ID가 5였기 때문에 5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요. D에서 이제 다른 데를 갈 수 있나 봤더니 A로 갈 수 있어요. A의 값은 ID가 2이기 때문에 여기 로우 값을 2로 갱신시켜주고 H도 2로 해주고 A도 본인의 ID 값을 가져서 2로 합니다. F는 뭐야? F는 다른 데 뭐 갈 수 있나 봤더니 I로 갈 수 있는데 I는 아직 뭐 방문도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1이 들어오고요. I는 DFS를 아직 안 돌렸고 물론 A에서 이제 들어가겠지만 A까지 오면은 들어가는데 마지막으로 방문되기 때문에 I는 9고 F가 I의 이 ID 값보다 작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아요. 얘는 1로 그대로 갑니다. I는 그대로 본인의 값을 가져와서 9가 되고요. 여기서 로우 값이 같은 거를 묶어주면 돼요. 그래서 A, D, H가 하나의 그룹이 되고 B, C, E, G가 하나의 그룹이 되고 F와 I는 따로 빠져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는 거죠. DFS 한 번으로. 못 믿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I부터 한번 가보자. I부터 가면은 I가 1번이 되고 로우 값도 1로 바꿔줄게요. 지금 당장 그냥 바꿔줄게요. E가 2가 되고 C가 3이 되고 G가 4가 되고 B가 5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 근데 B에서 2로 갈 수 있어요. B에서 2로 갈 수 있기 때문에 B의 2의 로우 값이 2였기 때문에 이거를 갱신시켜줘요. 돌아가면서 G도 갱신시켜주고 C도 갱신시켜줘요. I는 뭐가 있어? I는 뭐 C로도 갈 수 있지만 C의 값이 2인데 본인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더 적은 값은 1로 갱신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뭐 볼까요? F 볼까요? F 보면은 F가 6번째죠? 6번 A 7 H 8 D 9. 근데 D에서 9A를 갈 수 있기 때문에 A의 로우 값으로 갱신시켜줘요. 그 다음에 H도 7로 갱신시켜주고. 자, 로우에 매핑된 값들을 SCC로 묶으면 A, D, H가 되고, 그 다음에 B, C, D, H가 되고, F와 I는 따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타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핏 동작을 보시면 이전에 위상 정렬에서 보셨던 이 유니온 파인처럼 정점을 그룹으로 묶는 모습 때문에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동작 원리는 전혀 달라요. 유니온 파인은 집합을 합치는 자료 구조이고 타자는 DFS의 탐색 순서와 로우 링크 값을 이용해 SCC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코사라주 알고리즘과 타잔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둘 다 OV 플러스 2예요. 코사라주 알고리즘은 원본 그래프에서 DFS를 한 번 수행하고 역방향 그래프를 만든 뒤 다시 DFS를 수행했죠. 각각의 과정에서 모든 정점과 간선을 한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OV 플러스 2가 들게 됩니다. DFS를 두 번 수행하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상수배가 붙겠지만 빅5 표기법에서는 이런 상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최종 시간 복잡도도 OV2가 되겠죠. 타잔 알고리즘 역시 DFS를 한 번 수행하면서 각 정점의 방문 순서와 로우 링크 값을 계산하고 모든 정점과 간선을 한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마찬가지로 OV 플러스 2예요. 따라서 타잔이 DFS를 한 번만 수행한다고 해서 시간 복잡도 자체가 코사라주보다 더 낮은 것은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둘 다 선형 시간에 SCC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죠. 두 알고리즘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간결합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요. SCC의 활용에서의 간결합을 보면 예를 들어 서비스 의존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A, B, C처럼 서로 순환하는 구조가 있다면 이들은 하나의 SCC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SCC는 서로 순환 의존하는 모듈 집합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SCC는 단순히 간결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도달 가능한 정점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고요. 순환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설계 개선의 힌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SCC는 웹 링크 분석하는 거, 도로망 분석하는 거, 작업 의존성 분석 같은 거, 방금 설명했던 거 이런 것처럼 방향 그래프에서 서로 연결된 그룹을 찾는 문제에 활용이 돼요. 중요한 특징은 SCC를 하나의 노드로 압축하면 그래프가 반드시 대그, 사이클 없는 그래프가 된다는 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SCC로 그래프를 단순화한 뒤 위상 정렬이나 DP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도 해요. 결국 핵심은 하나인데 방향 그래프에서 서로 왕복 가능한 정점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묶는 거, 그리고 이를 찾는 대표적인 방법이 코사라주와 타잔 알고리즘이며 둘 다 시간 복잡도는 OV 플러스 2가 걸린다고 했어요. 그걸로 SCC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오늘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할게요. 끝!